입니다. 추운 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가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HR ENI 여기는 만경공장입니다만 진평성 공장에서 태연이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태연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텔레핸들러라는 특수 차량을 개발 중이었는데 사고 당일은 그 텔레핸들러를 테스트하는 날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저희가 경찰을 만나서 본 CCTV에 의하면 태연이 리모컨으로 텔레핸들러를 후진시킵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어야 하는 텔레핸들러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내리막 경사에서 가속이 붙은 채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텔레핸들러가 내려오던 방향에는 HR ENI가 생산한 고소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태연은 몸을 던져 내려오는 텔레핸들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0톤이 넘는 텔레핸들러의 무게 때문에 몸이 밀렸고 결국 뒤에 서 있던 고소차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게 텔레핸들러를 어떻게 뺐는지 물어봤더니 트럭으로 견인하듯이 뺐다고 했습니다. 리모컨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차량 사이에 끼이면서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10일 일요일 회사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고 경위가 경찰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텔레핸들러는 현장에 있던 다른 연구원이 태연의 리모컨에 손을 뻗어서 앞으로 뺐다고 했습니다. 리모컨은 망가지지 않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태연이 애사심과 책임감 때문에 차량끼리 충돌을 몸으로 막으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뒤인 11월 11일 월요일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부검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양쪽 늑골 전체 골절, 척추뼈 일부 골절, 그리고 양쪽 폐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유족인 어머님은 사고의 원인과 이후 구조될 때까지의 경위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노동부에서 중대재해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도 얘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유족과 유족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청장 면담도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들은 것에서 그쳤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5일 금요일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두 번째로 사측과 만났습니다. 회사 대표는 없었고 다른 임원들 그리고 사고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사고 직전부터 사고 당시 그리고 구조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CCTV 전체 영상을 봤습니다.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상황 설명도 들었습니다. 태연은 약 2, 3분 정도 차량 사이에 끼어 있었고 동료 연구원이 태연과 텔레핸들러 사이에 매달려 있던 리모컨을 작동시켜 텔레핸들러를 앞으로 뺐다고 했습니다. 텔레핸들러는 전진, 후진, 방향 전환까지 기능만 개발된 상태였고 브레이크 기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사고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1월 18일 월요일 강태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날 밤 유족은 처음으로 회사가 내민 합의서 안을 보았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20일 수요일 회사 대표와 유족의 독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족은 애도문이 아닌 사과문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1일 목요일 유족이 직접 사과문과 합의서에 포함시키고 싶은 내용을 글로 정리해 회사 대표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책임과 사과가 담긴 사과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유족의 대리인 참여 보장, 합의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은 불어나지 않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규탄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단체와 개인이 120장의 현수막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현수막들이 200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월요일부터는 이곳 HRENI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집회 하루 만에 회사 측이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집회 후 회사를 만났습니다. 사과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12월 4일 수요일 회사로 들어오는 길에 붙어있던 모든 현수막들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주위 민원 때문에 시청에서 철거한 것이지 회사가 떼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결과 김제시청은 온라인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했고 이미 폐기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김제시도 태환의 사망을 덮는 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언론에 유족이 자꾸 말을 바꿔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족의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HRENI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27일이 지난 지금까지 태환은 차가운 안치소에 누워있고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물러나면 태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값은 너무 싸고 기업들은 산재 사망사고가 나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게 그나마 태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